주로 이기적인 사람들한테서 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타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 일생 동안 타인을 도와주는 행동 뒤에 받아왔던 그런 칭찬이나 감사, 내 작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다소 충동적인 공격적인 자기방어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김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 및 의사결정 신경과학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인간의 사회성의 생물학적 원리, 기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뇌과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어떤 행동들이 순수한 선의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뇌과학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사실들에 따르면은 우리의 어떤 이타성의 기저에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타성에 대한 상식을 약간은 뒤엎는 뇌과학적 증거들을 찾는 연구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2015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타인을 돕는 행동이 우리 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알아본 연구였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먼저 나를 위한 선택과 타인을 위한 선택의 가치가 우리 뇌에서 동일한 부위가 아니라 구분된 부위에서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흥미롭게도 이런 차이가 주로 이기적인 사람들한테서 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을 위한 선택과 타인을 위한 선택을 위한 가치가 우리 뇌에서 동일한 부위에서 계산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건 이타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 일생 동안 타인을 도와주는 행동 뒤에 받아왔던 그런 칭찬이나 감사, 그런 사회적 보상의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타인을 돕는 행동의 가치가 내재화되고 자동화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떤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이 반사적이고 자동적으로 촉발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군가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공격적인 행동이 촉발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자기방어 행동의 신경학적 기제를 알아본 그런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15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5명, 그리고 대학생 15명,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을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참가자들을 연구실로 초청을 해서 첫째 날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창의적인 작품들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다음번에는 이 사람들이 MRI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 타인이 나의 작품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나를 평가한 사람이 만든 작품을 나도 똑같이 평가하는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는 내 작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다소 충동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자기방어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을 보이질 않았는데요. 데이터를 분석을 더 해보니까 성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패턴이 나타났는데요.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평가들이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아지면 이 평가를 주지 않은 현재 시점의 파트너의 작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 평가를 저희는 누적 피드백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형태의 자기방어 행동은 사실 좀 더 전략적이고 좀 더 정교한 그런 어떤 고도의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자기 방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나의 작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부정적으로 되갚아주지는 않더라도 뭔가 나의 상대적인 위치를 높여줄 수 있는 좀 더 정교하고 전략적인 자기 방어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자기 방어 행동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마의 정중앙에서 약 5cm 정도 들어간 뇌 부위, 전전두 피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위의 활동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능이 발달할수록 이런 전략적이고 복잡한 자기 방어 행동이 좀 더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존감 불균형을 굉장히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 어떤 습관적으로 자기 방어 행동을 만들어내곤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충동적인 행동 패턴이 습관으로 만들어져서 나의 어떤 불균형이 계속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의 불균형이 발생할 때 이걸 미리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자존감의 불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좀 더 건강한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어떤 정신 건강을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까지 연구해온 그런 인정 욕구와 자존감 불균형에 관한 그런 뇌과학적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기초과학적 연구들을 실제 어떤 현실 사회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응용적인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가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기저에는 인정 욕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정 욕구가 너무 지나치지 않게 어떤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정 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욕구가 실제로 얼마만큼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내가 인식할 수 있을 때 나는 훨씬 더 건강한 방식으로 그 인정 욕구를 표출할 수 있고요. 그때 좀 더 합리적인 이타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 인정 욕구라든가 자존감의 불균형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